지금 시장은 빅테크들의 막대한 AI 투자 규모에 따라서 중요한 변곡점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We have 100% faded the small cap trade. Our sense is that there was a lot of enthusiasm, premised on this idea that we're going to get this big reacceleration in the economy. But what people forget is that the small cap cohort is really, really low quality at this point. So, we think we're going to go back to a high quality, large cap trade. That means, in fact, some of the Mag 7, right? I think we've seen some of that selling off or that dispersion trade a little bit overdone. So there's probably some of those guys that you can start picking. Some of the software trade is probably overdone. We're continuing to buy. We loved the sell-off in financials yesterday because financials is our #1 high conviction sector. 네, 뉴욕 증시도 순환매 관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이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에 대해 이제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유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다시 뵈니까 좋네요. 한 달 만인가요? 그 정도 된것 맞습니다. 네, 같아요. 12월 달에 맺은 것 같은데. 네. 사이에 CES도 다녀오시고. 아, 네.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장 초반에는 조금의 오름세가 나타나다가 결국에 네. 약보합 마감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사실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완화된 측면에 좀 주목하다가 맞아요.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쉽지 않겠네. 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주가가 오르면서 약간 차익 실현의 빌미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뉴욕 증시는 사실 기술주 중심으로 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술주가 예전만큼 이렇게 상승 탄력이 좀 강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뉴욕 증시에 조금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브리핑 네. 통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난달 고용 지표 자체는 잘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시간에 따라서 연례 그 벤치마크 수정이 너무 내려갔다라는 포인트가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저도 아까 좋은 현재 그리고 무너진 과거 이렇게 좀 대립이 되는 부분 아닐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그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잠깐 제어해 준 지표다. 이번 1월 달은. 왜냐하면은 사실 케빈 해시시 그랬잖아요. 고용이 굉장히 안 맞아요. 좋을 거야. 근데 실제로 봤더니 연간 그 벤치마크를 좀 수정하고 봤더니 원래는 지난 2025년도가 58만 명 정도가 고용이 늘어났을 거라고 봤었는데요. 실제로 벤치마크로 조정하고 봤더니 한 18만 정도밖에 안 된 너무 거예요. 한 40만 차이. 그럼 월 평균으로는 한 1.5만 명밖에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고 사실 2024년도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한 15에서 2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고용이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라는 건데 근데 1월 달 고용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죠. 네. 예, 원래 컨센서스는 한 6만 명 늘어날 걸로 봤는데 13만 명 늘어났으니까 한 2배. 서프라이즈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나왔으면은 아마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고용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 AI 투자 사이클이 유효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일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맞물렸을 텐데 제가 볼 때는 1월 달 고용 보고서는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확산될 수 있는 거를 딱 막아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오늘 또 궁금한 건 네. 어제 그 지표를 일각에서는 잠깐 시장이 지표가 나오고 좋을 네. 때가 있으니까 이제 굿이즈 굿이로 가는 시장이 되는 건가라고 네. 해석하는 분도 있고 뭐 결과론적으로 떨어지기는 네. 해서 아직은 배드이즈 굿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좀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용 보고서를 시장에서 보는 부분들은 너무 나쁘지도 말고요. 천천히 둔화되는 걸 네. 제일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지표들을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건 긍정적이에요. 사실 고용도 나왔고 실업률도 떨어졌고요. 맞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네. 고용의 상당 부분이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물론 건설업에서 일부 나오긴 했지만은 그렇죠. 의료 대부분이 부분이었죠. 의료라든가 말씀하신 사회복지.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보다는 약간 구조적인 변화에 나오니까 기업이 뭔가
고용을 이렇게 늘리는 거에서 기인한 건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흐름들 자체가 뭔가 크게 바뀌진 않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했던 부분들, 부정적이었던 네. 부분들 좀 차단해 줬다라고 하셨지만 그렇죠. 금리 인하 쪽은 맞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가 사실 1월 달 고용 보고서 나오고 나서 고용 보고서 나오기 전에는 고용 지표 안 좋으면 이제 3월에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했다가 고용 보고서 나오고서는 동결적으로 아예 기대가, 기정사실화되었고요. 6월 달까지도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까지 좀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도 오르면서 시장이 조금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면 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일 밤 발표되는 네. CPI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YOY 이제 코어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하거나, 현재 2.6 네. 예상치 아직 나오진 않았네요. 코어는. 근데 사실 소폭 둔화되거나 약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예요. 그러면 컨센서스에 좀 부합한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이 지금 금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 자체에는 별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3월 내일 나오는 지표가 뭐 금리 인하, 3월 FOMC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3월 달은 약간은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오히려 금리 동결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겠죠. 이제.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 관련해서 지역 네. 연은 행장들이 맞아요. 벌써 이미 또 얘기들을 내놨었잖아요. 이미 그렇죠. 2명. 맞아요. 보면은 약간 우리 보면은 비둘기적인 성향도 있고 매파적인 성향도 있는데 대부분이 노동시장의 수요 둔화가 생각만큼 그렇게 가파르지 않으면 우리는 물가를 더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CPI나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그 매파적인 의원들 두 분이 맞아요. 좀 더 지지를 받겠죠. 네. 이게 결국엔 이제 3월까지는 우리 모두가 금리 유지할 거는 거의 지금 전 세계 사람이 다 맞아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시장은 컨센서스가 올해 2번까지는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만약에 약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장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이제. 3월 다음에 아마 4월에 할 것 같아요. 네, 4월 FMC. 그렇죠. 거기서 뭔가 조금 더 트리거라든지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은 시장은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좀 생각도. 3월 달에 뭐 점도표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없다고 거의 한다면 100이죠, 지금. 네, 네, 그다음에 100에 뭐 가깝습니다. 4월로 넘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궁금한 건 이제 캐비너 씨 네. 부분을 또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비너 씨는 뭐 좀 두 가지 뭐 네. 매둘기 이야기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하자고 하면서 하면서 큐티는 대차대 하고. 조보도 축소하자고 네. 좀 잘 안 맞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QT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그 인을 그대로 지금 하는 대로 쭉 할 것 같으세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작년 10월에 QT를 종료했을 때가 시장이 예상보다 되게 빨랐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약간 자금들이 경색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튄데 구현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우려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사실 QT를 단행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이미 작년 10월에 결정했는데 연준 의장 홀로 그걸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QT를 중단한 거긴 한데 네. QE를 한 건 아니잖아요. 또. Q2는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지준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맞아요. 해서 단기 국채를 월에 400억 달러씩 매입하는 부분을 했으니까 결국 단기 자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단기 국채를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들을 연준이 소화해주면서 자금 시장 안에서의 뭔가 타이트한 부분을 좀 완화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QE는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네. 어쨌든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완화적으로 만들어주는 조치인 거는 지금 분명하죠. 뭔가 QT 중단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그렇죠. 것 같고 이제 금리 인하는 모두가 좀 예상을 할 것 같아서 네. 와 그럼 유동성 엄청 더 풀릴 거라고 예상을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QT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막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또 접목시켜 보면 환율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작년 연말에 나왔을 때가 환율이 되게 높을 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좀 낮아졌잖아요. 지금 네, 거의 뭐 70원 거의 가까이 그렇죠. 갔었죠. 맞아요. 저가 이제 네. 1,440원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약간은 1,400원대 초반 정도로는 좀 내려갈 여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달러가 지금 약한 부분들이 좀 도와줄 걸로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이나 이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조금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완만하게나마 좀 하락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워낙에 개인이나 기관이 해외 투자가 많잖아요. 수익 따면. 그리고 상시적으로 달러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1,400원대는 좀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뉴노멀이라고 하는 네. 그 1,400원을 우리가 그나마의 하단으로 좀 그렇죠. 봐야 되지 그러다가 않을까. 정말 원화에 대한 환전 수요가 더 강하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지속성을 갖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아까 캐비너스 이야기랑 환율 이야기도 좀 같이 네. 엮어서 궁금한 거는 아까 제가 그래서 유동성이 엄청 풀리겠네요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달러의 가치가 엄청 하락할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원화도 그래서 절상이 될 가능성은 근데 어떻게 보세요? 달러가 사실 달러 자산이 내 하락을 얘기하는 유동성도 풀리지만 경기도 사실 미국 경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GDP를 그렇죠.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현재 나이고는 기술주나 이런 부분들이 메인은 다 미국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금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다 다변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많이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달러가 지금은 좀 약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저희 앞서서 오프닝 영상에서 그 끝부분에 지금 기술주들 매도세 좀 네. 과도하다라는 멘트도 나왔었는데 그럼 그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10월에도 해서 AI를 바라보는 게 국면이 좀 바뀐 것 같다. 예전에는 AI를 모두가 다 성장에 맞춰서 기대로 봤지만은 이제는 약간 수익성을 같이 바라보는 시기인 거죠. 모두가 가는 게 그렇죠. 아니라 선별적인 거고 지금은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무슨 얘기냐고 하냐면은 우리가 반도체라던가 에너지, 전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고 그 네. 부분이 비용이 수익성을 저하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지금은 약간은 어려운 국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도 반도체 메모리 가격 올라가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그런 부분들 역시 지금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약간은 차별화 이런 네. 게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안장 캐스터 이제 뭐 구글 네. 100년 만기 회사채 네. 발행 이 얘기가 있었어요. 저 100년 만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1996년도에도 IBM이 100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한 적이 그래요? 있었어요. 예. 그리고 모토로라도 있고. 근데 보통은 그 100년짜리는 그 정부라던가 뭔가 이제 대학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조금 그만큼 AI 투자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시장에서 뭔가 영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100년 만기라고 했을 때는 보통 정말 국가나 이런 쪽을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네. 회사채 쪽에서도 근데 IBM 사례도 있었고 그렇죠, 맞아요. 구글 이쪽도 근데 요거 사실 근데 100년 후에 회수가 가능한 게 사실 한 100년 걸까요? 후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IBM도 아직까지는 그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면서 계속 다변화하면서 준다고 물려줘야죠, 하니까 자식이 이게. 예, AI 투자에 대한 뭐 구글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환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네. 사실 가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뭐 이제 회사채 구글이 발행한다라고 하는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네. 구글도 돈을 더 쓰려고 더 빌리려고 하네라는 네. 비관적인 시각도 사실 제기할 수는 있거든요. 맞아요. 그동안은 본인들의 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만큼 사실은 AI 투자 사이클이라는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지만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채를 발행할 때 수요가 없었다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 비관적이지만 그만큼 아까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렸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 말은 그 AI 사이클에 대한 시장의 기대라던가 뭔가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맞아요. 없는 흐름이지 그만큼 않을까. 수익성을 내기 위한 맞아요. 투자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